안녕하세요. 감동공화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린 미국 엄마의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국적을 뛰어넘어 엄마라는 단어는 불러만 보아도 마음속 깊은 곳부터 뭉클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고 싶다는 에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그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에린 콜린스입니다. 시카고에서 온 29살 싱글맘이죠. 2살 딸 로렌을 데리고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솔직히 말하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감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어디를 봐도 한글로 된 안내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중국 베이징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직도 생각만 하면 온몸이 긴장돼요. 혼자서 이방인으로 당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시아는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알고 있던 한국은 그냥 중국의 작은 이웃나라 정도였거든요. 문화도 비슷하고 시스템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으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 누나 한 번쯤은 와봐야지라고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온 여행이었어요. 한국이 뭐 특별할 게 있겠어. 그냥 작은 아시아 국가잖아라는 생각으로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로렌이 울음을 터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그 시선들이 정말 따가웠어요. 모두 무표정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기가 울어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웃어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냉정한 걸까요? 역시 아시아. 문화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해서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 발권기 앞에서 한참을 헤맸어요. 영어 메뉴가 있긴 했지만 복잡하기 그지없었죠. 이건 너무 불친절해라고 중얼거리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도 이런 식이었는데 한국도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이 지역 나라들은 다 비슷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로렌을 유모차에 태우고 발권기와 씨름하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한국어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설마 외국인이라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주변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그 불편한 시선들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표를 뽑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갑고 시스템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동생이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불친절하고 외국인에게는 문턱이 높은 곳 말이에요. 로렌이 제품에서 칭얼거리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에 아이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로렌을 더 꽉 안으며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이 여행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플랫폼으로 향하는 길에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희 모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아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외국인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네요. 역시 이 지역 사람들의 문화는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낯선 한국 땅을 달리게 되는 거네요. 과연 이 여행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이상 어쩔 수 없죠. 그저 무사히 며칠만 보내고 돌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마 예상대로 중국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로렌을 안고 기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에서처럼 실망만 하고 돌아가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차 문을 통과했습니다. 기차에 타기 전 편의점에서 로렌 우유를 사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부 한글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점원에게 아기 우유 주세요라고 영어로 말했는데 젊은 남자 점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뭔가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다시 베이비 밀크라고 천천히 발음해도 여전히 소통이 안 됐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영어 소통이 안 되고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도 어색하고 말이에요. 한국도 결국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거든요. 어디를 가도 영어가 통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완전히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벙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결국 냉장고 앞에서 직접 찾아야 했어요. 로렌은 유모차에서 보채기 시작했고 뒤에서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창피하고 답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영어를 못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중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간신히 우유를 사고 나서 기차 플랫폼으로 갔어요. 기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기계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질서 속에서 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시스템에 맞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기분이었죠.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그 소외감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기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적이었습니다. 도서관보다도 조용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미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들 같았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었거든요. 개인보다는 집단 분위기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로렌이 작게 칭얼거리자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불편하다는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긴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 같아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는 아기가 울어도 사람들이 이해해주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역시 동양 문화는 서양과 많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제 좌석을 찾아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앞자리에는 나이든 여성분이 앉아 계셨고 뒤쪽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할머니와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높은 아파트들과 산들이 보였지만 제게는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며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벌써부터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한국이 뭐 특별할 게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시스템도 비슷하고 사람들 분위기도 비슷하고 말이에요. 로렌이 제 무릎 위에서 움직이며 놀고 있을 때 저는 기차 문이 빠르게 열리고 닫히는 걸 봤어요. 정말 빠르게 닫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뭔가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했는데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영어 안내는 너무 짧고 부실했습니다. 정말 외국인 친화적이지 않은 나라네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 기차에서도 이런 식이었는데 한국도 똑같네요. 아무래도 이 지역 나라들의 서비스 수준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미국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거장들의 이름도 모두 한글이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 내려야 하는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기차가 한 정거장에 멈췄을 때였어요. 답답한 기차 안공기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 로렌이 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보채고 있었거든요. 플랫폼으로 내려서 로렌을 안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깨달았거든요. 제 가방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로렌의 기저귀와 우유, 그리고 제 지갑과 여권까지 모두 기차 안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야, 잠깐만. 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다니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로렌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안 모양이었죠. 그런데 로렌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냄새가 났어요. 로렌이 대변을 본 거였어요. 평소라면 바로 기저귀를 갈아줄 텐데 여분의 기저귀와 물티슈가 모두 기차 안가방에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플랫폼 한가운데에서 저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가방이 기차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영어로 소리쳤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로렌은 계속 울고 있었고 기저귀에서 새어나온 것 때문에 제 옷까지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절망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몇 명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한국어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역시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영어 소통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다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울부짖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모든 게 기차에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로렌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 아기가 왜 이렇게 울어? 하시면서 제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하시더라고요. 비록 영어는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바로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시더니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닦아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웠지만 기저귀가 없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어요. 로렌은 계속 울고 있었고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온 그분은 영무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영어를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또다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영무원분에게 뭔가 빠르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아마 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영무원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내저으셨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제 가방이 기차에 있어요. 라고 영어로 반복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제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저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한국에 온 걸 깊이 후회했습니다.
왜 동생 말을 듣고 이런 낯선 나라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불친절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영무원분이 뭔가 무전기로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당연히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저를 도와주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보고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제 물건들을 실은 기차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노란 조끼의 영무원분이 갑자기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는데 할머니가 통역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영무원분이 부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하세요라고 말씀하시자 할머니가 손짓으로 괜찮다, 도와줄 거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무원분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관제실로 가서 기차 추적 시스템을 통해 부인의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분이 영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신다니. 그것도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있던 제게 천사가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한국 사람도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구나라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첫 번째로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최영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그분은 저를 영무실로 안내하시면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어느 기차를 타셨나요? 몇 호차 몇 번 좌석이었나요? 걱정 마세요. 저희 시스템은 모든 걸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희를 따라오셨어요. 그분은 계속 로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할머니 가방에서는 아기 기저귀가 나왔어요. 어머, 이거 쓰세요라고 하시면서 기저귀와 물티슈, 심지어 비닐봉지까지 꺼내주시는 거예요. 형준 씨가 번역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항상 여분을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세요. 지금 급하니까 쓰라고 하십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인 저와 로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영무실 안쪽 화장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로렌의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손길은 정말 친할머니 같았어요.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라는 표정으로 계속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로렌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는지 울음을 그쳤어요. 차근차근 물어보시는 형준 씨의 모습에서 정말 전문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주는 직원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체계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차 번호와 좌석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형준 씨는 즉시 여러 개의 무전기를 들고 동시에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장님, 5호차 12A 좌석 확인 부탁드려요. 외국인 승객 물건 긴급 확인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무전기로는 CCTV 실시간 확인해서 해당 좌석 상황 파악하고 다음 정차역에 즉시 협조 요청하세요라고 지시하셨죠. 또 다른 전화로는 승무팀장님, 외국인 관광객 응급 상황입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할머니는 로렌에게 작은 과자를 주시면서 아이를 달래주고 계셨어요. 로렌이 과자를 받아 먹으며 웃자 할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한 것처럼 차분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시스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잠깐만요. 상관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할 텐데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라고 말했더니 형준 씨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제 딸이 캐나다에서 8년째 살고 있어요. 외국에서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부모든 마음은 똑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도 해외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형준 씨에게 뭔가 말씀하시더니 형준 씨가 번역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외국에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꼭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형준 씨는 계속해서 여러 부서와 연락을 취하시면서 제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모든 기차, 모든 칸, 모든 좌석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거든요. 부인의 물건은 완전히 안전할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니요. 한국이 중국과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였거든요. 시스템도 다르고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랐어요. 로렌도 제가 안정되자 덩달아 완전히 진정했어요. 형준 씨가 로렌을 보며 정말 예쁜 아기네요. 엄마를 꼭 닮았어요 라고 말해주시니 아이도 웃더라고요. 할머니는 로렌의 볼을 살짝 어루만져 주시면서 예쁘다, 예쁘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무전기에서 연속으로 소식이 왔어요. 물건 확인 완료, 안전하게 보관 중. 다음 역 도착 5분 전 인계 준비 완료. 형준 씨가 저에게 번역해 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모든 게 확인됐어요. 부인의 물건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다음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중국의 작은 이웃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무지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나라였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정말 창피했습니다. 기차를 타셨나요? 몇 호차 몇 번 좌석이었나요? 걱정 마세요. 저희 시스템은 모든 걸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차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두고 간 자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요. 제 가방에서 로렌의 여분 기저귀가 새어나온 거였죠. 그 냄새를 맡은 순간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한유정 할머니가 즉시 뒤를 돌아보셨어요. 65세의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유정 할머니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셨죠. 어머, 애기 엄마가 어디 갔지? 이런 큰일 났네. 주변을 둘러보니 제자리는 텅 비어 있고 가방과 아기용품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냄새 나니까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유정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즉시 승무원을 불러 상황을 알렸습니다. 승무원님, 여기 외국인 엄마분이 아기 물건을 두고 급하게 내리신 것 같아요. 분명 실수하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혹시 아기와 함께 내리셨을 수도 있어요. 차장이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바로 그 무전이 형준 씨에게 전달된 거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정 할머니는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 제가 자신의 딸인 것처럼 나서서 새어나온 기저귀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제 가방도 냄새가 나지 않게 비닐봉지로 정성스럽게 싸주셨대요. 애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정신없겠어. 돌아와서 민망하지 않게 해놔야지. 외국에서 온 엄마면 더욱 힘들 텐데. 기저귀 냄새까지 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친엄마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신 거였어요.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옆자리 아주머니는 어휴, 애기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저랬는데. 외국에서 온 분이면 더 당황스러우실 거야. 언어도 안 통하는데 말이야라며 걱정해 주셨고요. 뒤쪽에 앉은 또 다른 할머니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로 속상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라며 안타까워하셨대요. 한 아저씨는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좋은 경험 못하면 SNS에 바로 올라가던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잘해줘야 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유정 할머니와 함께 여행 중이던 10살 손자 민재도 할머니, 외국인 아줌마 정말 괜찮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아기도 없으면 더 걱정될 텐데요. 라고 걱정했대요. 괜찮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우리의 정이잖니.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따뜻하게 도와줘야 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뭐 있겠니?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승무원들은 계속 무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역에서 저와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기차 안승객들 중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죠. 이런 일로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줘야지. 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외국인도 우리 식구 아니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대요. 한국인들의 정과 양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인들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유정 할머니는 제 가방을 정리하면서 이 엄마가 돌아와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깨끗하게 해놔야지.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 느낌 들면 안 되니까라고 말씀하셨대요. 심지어 할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깨끗한 수건으로 제자리까지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는 방향제까지 뿌려주셨다고 해요. 차장은 제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음 역 도착 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역무실에 외국인 승객 물건 인계 준비 완료.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관 중 승객분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자세히 연락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철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유정 할머니의 그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면 제 물건들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신 거였거든요. 이런 따뜻한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단정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한국인들의 정과 양심, 그리고 남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한 승무원이 말했대요. 외국인 승객이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다음 역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형준 씨와 함께 플랫폼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과연 제 물건들이 정말 무사할까요?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차장이 깔끔하게 포장된 제 가방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분이 더 따라 나오셨죠. 바로 한유정 할머니였어요. 유정 할머니는 제 가방을 정성스럽게 들고 계셨는데 포장 상태를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냄새 하나 나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좋은 향기까지 났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와서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가방 주인분이세요? 정말 애 많이 쓰셨을 거예요. 영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선량한 분인지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형준 씨가 즉시 통역을 해주셨어요. 이 친절한 할머니가 부인의 가방을 발견하고 돌봐주셨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 물건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셨습니다. 냄새까지 나지 않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의 물건을, 그것도 냄새나는 기저귀까지 정리해 주시다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절하실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하며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정 할머니는 제 가방을 건네주시면서 뭔가 더 말씀하셨어요. 형준 씨가 다시 번역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키우며 혼자 여행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고 하세요.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신도 새 아이를 키워봐서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더욱 힘들 텐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엄마의 마음만큼은 완전히 똑같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로렌을 안고 있었는데 유정 할머니가 아이를 보며 정말 자애로운 표정으로 웃어주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귤을 꺼내서 로렌에게 건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형준 씨가 받으세요. 한국식 환대의 표현이에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정 할머니는 로렌의 작은 손에 달콤한 귤 조각을 쥐어주시며 뭔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건강하게 자라라. 엄마도 수고 많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언어의 장벽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형준 씨는 제게 모든 물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처음보다도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새어나온 기저귀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다른 물건들도 정성스럽게 재배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지갑과 여권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더러워진 옷들은 따로 비닐봉지에 넣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친절함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유정 할머니가 형준 씨를 통해 답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전혀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냥 엄마가 다른 엄마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특히 아이가 관련된 일이면 더욱 그렇다고 하십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다고 하세요.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런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나라였는데 겉모습만 보고 차갑다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유정 할머니는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주셨어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형준 씨가 읽어주셨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좋은 추억만 가져가세요. 로레니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요. 영어로도 간단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마 손자 민재가 도와준 것 같았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할 시간이 되자 유정 할머니는 손자 민재와 함께 기차에 다시 타셨어요. 창문으로 저희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 같았어요. 저도 로렌을 안고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형준 씨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방문객들,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따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구나.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물건을 이렇게까지 챙겨주신다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친절하실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하며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정 할머니는 제 가방을 건네주시면서 뭔가 더 말씀하셨어요. 형준 씨가 다시 번역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키우며 혼자 여행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고 하세요.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신도 새 아이를 키워봐서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엄마의 마음만큼은 완전히 똑같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로렌을 안고 있었는데 유정 할머니가 아이를 보며 정말 자애로운 표정으로 웃어주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귤을 꺼내서 로렌에게 건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형준 씨가 받으세요. 한국식 환대의 표현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정 할머니는 로렌의 작은 손에 달콤한 귤 조각을 쥐어주시며 뭔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건강하게 자라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언어의 장벽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형준 씨는 제게 모든 물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처음보다도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새어나온 기저귀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다른 물건들도 정성스럽게 재배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지갑과 여권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친절함을 넘어선 사랑이에요라고 말했더니 유정 할머니가 형준 씨를 통해 답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전혀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냥 엄마가 다른 엄마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특히 아이가 관련된 일이면 더욱 그렇다고 하십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런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나라였는데 겉모습만 보고 차갑다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기차가 다시 출발할 시간이 되자 유정 할머니는 손자 민재와 함께 기차에 다시 타셨어요. 창문으로 저희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 같았어요. 저도 로렌을 안고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형준 씨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방문객들,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따뜻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구나.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